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금고 비밀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파국과 반전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금고 속의 진실. 늦여름 저녁 집안의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거실 구석, 커다란 장식장 아래 묵직하게 놓인 철제 금고. 평소에는 먼지만 쌓여있는 그 금고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선을 끌었다. 며느리 지연은 청소를 하다 문득 그 금고 앞에 멈춰섰다. 아니, 시댁에 웬 금고가 이렇게 버젓이 있지? 뭐가 들어있는 거야?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상상이 스쳐갔다. 숨겨둔 재산, 비자금, 아니면 집안의 비밀. 시어머니 경숙은 평소 돈에 인색했다. 고깃집에 가도 가장 싼 고기만 고르고 명절에 찾아온 손자에게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며 큰돈이야 잘 써라다고 말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토록 묵직한 금고를 집 한구석에 둔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몇 접시뿐. 남편 민수는 늘 그렇듯 투덜댔다. 엄마, 또 반찬이 이게 다야? 회사 동료들은 다 고기 반찬에 생선에 하여튼 우리 집은 너무 검소해. 그러자 경숙은 눈을 흘기며 말했다. 검소? 이게 검소냐? 배부르게 먹기만 하면 됐지. 괜히 사치 부리다 다 망하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은 속으로 피식 웃음을 참았다. 망하긴 누가 망에 금고 하나 들여놓을 정도면 꽤 숨겨둔 돈이 있겠지. 그 돈만 있으면 나도 이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지연은 몰래 거실로 내려왔다. 금고 앞에 앉아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유심히 살폈다. 4자리 숫자 다이얼. 단순하지만 견고했다. 그녀는 몇 가지 숫자를 돌려봤다. 생일, 결혼기념일, 아니면 남편 주민번호 앞자리. 하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그녀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스쳤다. 지연아.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순간 문득 떠올랐다. 시어머니 경숙은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를 했다. 혹시 비밀번호가 기도와 관련된 숫자일까? 지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400을 입력했다. 찰칵. 금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차갑고 묵직한 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돈다발도 금은 보화도 없었다.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지연은 덜컥 불안해졌다. 뭐야, 이건 돈이 아니잖아. 그 순간 사진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남편 민수의 얼굴과 똑 닮은 그러나 이름 모를 한 남자.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씨. 진짜 아들, 이 사진만큼은 절대 잃지 말 것.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숨겨진 금고 속 단 하나의 진실. 그녀는 모르는 길로 발을 내딛고 말았다. 에이. 봉투 속의 그림자. 지연은 금고 속에서 발견한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종이의 질감에서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봉투를 찢어 열었다. 그 안에는 출생신고서 사본, 낡은 병원 기록지,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경숙이 있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였다. 분명히 현재 남편 민수와 똑같이 닮은 아이인데 출생신고서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동혁. 지연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뭐야, 민수 오빠 이름은 최민수잖아. 근데 이 동혁이라는 애는 누구야? 병원 기록지를 훑어본 지연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출생 직후 아기 바꿔치기 의혹, 산부인과에서의 미스터리한 전산 오류 기록, 그리고 아이의 친부 불명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지연의 귀에는 마치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설마 민수가 진짜 아들이 아닌 거야?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건 대체 뭘까?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봉투를 가슴에 감췄다. 불 꺼진 거실 입구에는 경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매섭게 빛났다.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지연은 손발이 얼어붙었다.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청소하다가 금고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경숙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연의 가슴을 죄어왔다. 그녀는 금고를 내려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금고를 열 줄은 몰랐네. 그럼 이제 너도 알아버렸구나. 지연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경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빼앗아 손에 움켜쥐더니 불 꺼진 거실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이 집안은 비밀 위에 세워진 집이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말은 경고 같기도 예고 같기도 했다. 지연의 등골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3. 불편한 저녁 식탁.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여전히 전날 본 사진과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가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교묘히 틈입해 들어왔다. 식탁 위에 아침상이 차려졌다. 경숙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반찬을 놓았다.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치찌개. 그런데 지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졌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족, 속으로는 파괴 직전의 균열. 민수는 아침밥을 먹으며 늘 하던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엄마, 맨날 이런 반찬만 내놓지 말고 고기도 좀 먹자니까. 애도 커가는데 단백질 보충 좀 해줘야지. 경숙은 눈을 흘겼다. 고기, 그놈의 고기 타령 좀 그만해라. 사람은 검소해야 오래 사는 법이야. 지연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경숙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겉으론 이렇게 잔소리나 하는 평범한 어머니지만 저 금고 안에선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잖아. 손자 수민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왜 자꾸 싸워요? 맨날 밥상에서 티격태격하니까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민수는 피식 웃었지만 경숙의 얼굴은 굳어졌다. 수민아,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넌 그냥 밥이나 먹어. 그 순간 지연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어제 제가 금고에서 뭘 본 건 그럼 다 제 착각인가요? 사진 속 아이, 그게 민수 오빠가 아니라는 거 사실이 아니에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숟가락을 든 민수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뭐? 금고? 사진? 무슨 얘기야?
경숙은 잽싸게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이가 착각한 거다. 그러나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에 힘을 줬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아기 사진, 출생신고서, 이름은 최동혁이었어요. 민수 오빠 이름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내던졌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숨긴 게 있어. 경숙은 당황한 듯 하지만 금세 차가운 눈빛으로 되돌아왔다. 민수야, 밥상머리에서 이 얘기 더는 하지 마라. 모든 건 때가 되면 말해줄 거다. 그러나 이미 가족의 균열은 밥상 위에서 시작됐다. 지연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요동쳤다. 4. 균열의 시작. 그날 저녁 민수는 방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다. 지연은 방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괜찮아? 미안해, 내가 말을 꺼내서. 민수는 헝클어진 머리로 소리쳤다. 미안? 내가 지금 뭘 한 줄 알아? 나한테 내가 친엄마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 내가 평생 믿어온 걸 흔들어 놓은 거야. 지연은 눈물이 고였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가 본 건 사실이야.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민수는 소주잔을 탁 내리치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왜 그런 걸 숨겨? 내가 왜 친아들이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경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서류 봉투였다. 그만해라. 내가 다 설명하마. 민수와 지연은 숨을 죽였다. 경숙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 화재가 났다. 기록도 뒤죽박죽 됐고 아기들도 대피 과정에서 섞였다. 난 너를 잃을 뻔했어. 하지만 결국 널 안아왔지. 그게 전부야. 민수는 믿고 싶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연은 경숙의 눈빛에서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저건 거짓말이야. 진실은 따로 있어. 또 다른 이름. 며칠 뒤 지연은 몰래 시내의 작은 병원을 찾았다. 봉투 속 병원 기록지에 적혀 있던 의사의 이름을 추적한 결과였다. 이미 은퇴한 노의사였지만 아직 근처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 앞에서 사진을 내밀었다. 선생님, 이야기 기억하세요? 출생신고서에 최동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노의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뚫어져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 이름 내가 어디서 들은 거냐? 시어머니 금고에서 서류를 봤어요. 제 남편이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동혁. 맞아. 원래는 그 아이가 내 남편이었지.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아이가 바뀌었어. 지연은 숨이 막혀왔다.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의사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난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시어머니 그분이 모든 걸 알고 있어. 지연의 다리는 풀려버렸다. 이제 모든 의심이 사실로 굳어져 갔다. 금고 속의 진실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6. 무너지는 믿음.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의사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원래는 그 아이가 내 남편이었지. 하지만 어떤 이유로 바뀌었어. 그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금고를 바라봤다.
이제 그 철제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 집안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비밀의 상징이었다. 민수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중얼거렸다. 지연아, 나 요즘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진짜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숨기는 게 너무 많아.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그냥 모른 척하면 평생 속고 사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우리 엄마는 날 키워줬어. 설령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더라도 난 엄마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충성심은 어머니에게 묶여 있었고 그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 경숙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해. 아니면 이 집은 나까지 집어삼키고 말 거야. 7. 대면. 다음 날 새벽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경숙을 찾아갔다. 물이 흐르는 소리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민수 오빠가 진짜 아들이 아니죠? 금고속 사진, 출생신고서 제가 다 봤어요. 경숙은 손에 쥔 수세미를 멈췄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싱크대 위에서 그녀의 어깨가 굳어졌다. 잠시 후 경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파헤칠 줄은 몰랐네. 맞아. 민수는 내 진짜 아들이 아니다.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금고 속 그 동혁이라는 아이가 지금은 어디 있죠? 경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낮게 속삭였다. 동혁이는 죽었다. 불행하게도 나 때문에. 순간 공기가 무너졌다. 지연은 몸을 떨며 주저앉을 뻔했다. 죽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경숙은 차갑게 눈을 감았다. 그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죄다. 넌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저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민수 오빠와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경숙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끝내 침묵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것을 증명하는 듯 했다. 8. 금지된 기록. 며칠 후 지연은 다시 금고를 열어봤다. 이번에는 그 안에 숨겨둔 작은 USB를 발견했다. 봉투 뒤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던 것을 놓쳤던 것이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수많은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병원 기록, 법정 문서, 그리고 경숙의 일기 파일이 있었다. 일기 속 경숙은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를 적어두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동혁이 사고에 대한 기록이었다. 1986년 11월 12일. 동혁이가 고열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는데 나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기도로 아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몇 시간을 지체했다. 결국 동혁이는 숨을 거뒀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하늘은 다시 나에게 한 아이를 안겨줬다. 다른 산모의 아기. 그 아이가 민수였다. 나는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죄를 부정하면 내 삶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민수는 내 아들이어야만 한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온몸이 떨렸다. 하나님, 이게 다 이런 거였어? 그녀는 곧장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한다면 민수는 어떻게 될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야. 하지만 이대로 숨기면 나도 이 집에 묶여버려. 지연의 가슴은 갈라지는 듯 아팠다. 9. 폭로의 밤. 그날 저녁 지연은 결국 USB 내용을 민수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식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경수까지 불러 모았다. 이제 다 끝내야 해요.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경숙은 얼굴이 굳어갔다. USB 속 일기 파일이 켜지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수는 글자를 따라 읽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진짜 이름은 동혁이었고 내가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럼 난 대체 누구야? 경숙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널 잃고 싶지 않았어. 넌 나한테 하늘이 다시 내려준 선물이었어. 그래서 나는 널 지켜야 했어. 민수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번졌다. 엄마,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어? 내가 평생 믿은 건 거짓이었어. 지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이제 거짓말은 끝내야 해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범죄예요. 그 순간 경숙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절규했다. 그래, 범죄다. 하지만 난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들을 잃고 난 미쳐버렸어. 그때 그 아이를 아는 순간 난 다시 살 수 있었어. 방 안은 눈물과 분노, 절규로 가득 찼다. 10. 무너진 집.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산산이 부서졌다. 민수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술에 취해 날마다 집을 헤맸다. 지연은 그를 지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하기만 했다. 경숙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새벽마다 들리던 기도 소리는 사라졌고 문틈 사이로는 흐느끼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결국 민수는 지연에게 말했다. 나 이 집을 떠나야겠어. 더는 엄마도 나도 너도 이렇게 살 수 없어. 지연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이제라도 새 출발해요. 그날 밤 민수와 지연은 집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리고 남겨진 경숙은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금고를 바라보았다. 텅 빈 금고 속 서류와 사진 대신 그녀의 죄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지만 내 아들은 어디에 있나요? 방 안에 울려 퍼진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해주세요.